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실전 무역 22년째인 무역하는 다니엘입니다. 알리바바 거래에서 폭망한 7개의 사례 중 4번째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연보호다, 환경보호다 하여 최근에는 아주 일부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이지만 몇 해 전 목탄을 중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탄의 재료는 각종 나무들을 사용하지만 그중 최고의 재료는 참나무로 만든 참숯이라고 합니다. 화력과 지속력뿐만 아니라 향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며 특히 추운 지역에서 자란 참나무로 만든 숯은 최고의 목탄으로 대우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의 벌목금지 정책으로 인해 거의 대다수의 목탄 제조업체들은 폐업하거나 도산하게 되었고 지극히 소수의 업체가 허가를 받아 제한된 지역에서 구워내기는 하나 수출할 물량을 구하기는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숯마저도 대나무, 코코넛, 고무나무, 유실수 등을 이용하거나 탄과 숯을 뭉쳐 찍어낸 합성숯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상급 목탄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참숯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크게 요식업을 하는 바이오로부터 반드시 참숯을 구해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꼭 추운 지역의 참나무로 구워낸 참숯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동반되었습니다. 바이오는 직접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업체들과 연락을 해보고 참나무 목탄을 제조하는 수십 개의 공장을 정리한 데이터를 주면서 이 업체들에서 샘플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추려냈다는 그 데이터로 저희 에이전트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 실제 공장도 있었고 공장이 아닌 것도 있었으며 그리고 공장이라고 해도 바이어가 원하는 참나무를 재료로 하는 업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선별하여 보니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무척 외진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면적이 넓어 공급업체와 선적항이 멀면 국내 운송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니 생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선별 포인트였지만 선적항이 인접해 있거나 선적하기 좋은 여건을 가졌는지도 중요한 선별 포인트가 됩니다. 1차 선별한 것이 8개 공장이었으며 각 공장들의 위치도 동서남북으로 제각기였고 전체 업체들을 다 실사를 나가서 확인하기에는 너무 멀었고 서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건품을 나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탄은 건품할 것이 거의 없는 품목이라 현장 건품은 생략해도 되겠지만 선적 전 출고 건품은 나가야 하니 넓은 대륙에서 오고 가는 것이 여간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1차 선별된 업체들에서 생산 중이라는 참숯들을 모아 바이어에게 보내주었고 그중 품질이 양호하다고 평가된 2개 업체로 압축되었으며 바이어는 최종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후난성의 공장으로 지정하여 주었습니다. 최종 결정된 업체는 후난성의 서북쪽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였고 실사 겸 계약을 하러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로 2시간 이동을 한 후 픽업을 나와준 공장 차량으로 2시간을 더 가야지만 공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목탄을 굽는 숯막은 공장에서도 1시간을 더 가야 했고 차에서 내려서도 한참 동안 산길을 올라가서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생산 현장까지 이렇게 실사를 다 마치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니 이미 하루해가 다 지고 있었습니다. 인근 호텔에 투숙을 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역순으로 다시 제 에이전트로 돌아오는 과정이 꼬박 이틀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였습니다. 계약금을 송금하면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고 자재 입고 1차 작업, 2차 작업 등의 현장의 진행 과정들은 사진과 전화통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탄이 완성되고 있다면서 보내온 샘플은 바이어에게 확인을 받아보니 만족스러웠습니다. 공장 측은 무척 협조적이었고 적극적이기까지 했으며 진행 방식으로 봐선 수출 관련 일들을 많이 해본 듯한 느낌이 있었고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이었고 제품 완성을 통지해왔고 컨테이너 선적일을 정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예약해두고 낮 2시부터 적재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장과 인접한 강을 이용하여 광저우항까지 이동시키기로 선적 방식도 결정하였습니다. 수로를 이용하면 육로 이동에 비해 비용이 거의 절반 정도를 아낄 수가 있고 그곳 내륙항에서 선적 수송을 하면 국제항인 광저우항에서 또다시 별도의 선적 수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날 저는 타 지역에 출장 중이었고 저희 회사에서는 기미사를 파견하여 상차전 건품과 적재 감독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희 에이전트에서 그 공장까지는 약 5-6시간 정도의 거리인 것을 감안하여 아침 7시 첫 항공편을 타고 출발하였으나 항공기에 출발 주연이 좀 있었고 그 공장에 도착을 하니 이미 예정된 2시가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기미사는 항공기 지연으로 도착이 늦어질 것을 알고
2시가 되면 상차 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를 해두었기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3분의 1 정도의 상자들이 이미 컨테이너 안으로 적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장 사장은 김이사를 컨테이너 앞에서 반기면서 컨테이너 아래에 화물 박스들 중에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열어둔 몇십 박스를 보여주며 제품 상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목탄은 건품할 요소가 많지 않은 상품이었고 바이어 측의 요구대로 제품은 반듯하였고 규격에 맞춰서 가지런하게 넣고 포장된 박스와 내용물의 사진을 찍어 바이어에게 보냈더니 바이어는 흡족해하였고 12개 박스의 제품이 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김이사는 내륙항 입고 시간이 촉박하니 서둘러 상차 작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상차 작업 완료 후 컨테이너 문에 실을 채우는 최종 작업도 직접 하였습니다. 물건도 문제없고 선적 서류도 문제가 없고 국제항에서 선적하는 선적 일정도 모두 순조로워 컨테이너는 광저우항에서 국제선으로 한적된 후 BL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선적 전 상품 확인도 했었고 BL까지 나왔으며 수출 후에도 결함으로 문제가 있을 상품이 아니었기에 공장의 요청대로 물품 대금의 잔액을 송금했습니다. 모든 것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법칙을 또 한 번 겪게 됩니다. 화물이 보내진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해상 운송 시간이 약 4주가 소요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약 4주 후 물건을 수취한 바이어로부터 큰일이 난 것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바이어는 왜 숯이 아니라 숯재를 보냈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보내온 사진들을 확인해 보니 진흙처럼 뭉쳐져 있는 시커먼 숯가루들 덩어리였습니다. 하역 작업을 해두고 박스를 열어보니 숯가루 덩어리들만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전체를 다 열어보고 있는데 멀쩡한 목탄이 들어있는 것은 5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이어는 박스 번호별로 내용물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고 대다수가 숯가루 덩어리들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장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몇십 번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SNS 메신저를 보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메신저는 한국과 달리 상대가 읽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바이어에게 이틀만 시간을 주면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이틀간 계속 전화를 해봤지만 핸드폰도 사무실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니 상황을 파악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회신을 기다렸는데 반나절이 지난 후에 경찰의 회신은 그 공장을 방문해보니 원래 있었다던 그 목탄 공장은 얼마 전에 이사를 갔으며 얼마 전부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공장을 하는데 목탄 공장이 아니라 봉제 공장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신고 접수 서류를 작성해주면 계약서상에 그 업체와 대표자를 조사해보겠다고 해서 보내진 양식으로 정식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접수한 다음날 확인하니 그 업체와 대표자의 행적은 현재 찾을 수가 없으며 조사해도 나오지가 않아 호적으로 되어 있는 주소지 경찰서에 조사를 요청해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단호하게 말을 해주더군요. 사기당한 것이라고. 공장 이전은 한참 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고 쓰레기인 숯가루들을 박스에 채운 것은 고의적으로 속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넓은 중국 땅에서 숨으려고 한다면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찾는다고 해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확률도 희박하다고 절망적이지만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더군요. 결론은 그냥 당한 것이었습니다. 친절하면서도 치밀하게 준비된 사기에 대책 없이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경찰의 말대로 몇 달이 지나도 해가 바뀌어도 공장 사장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이어에게는 저희 에이전트에서 변상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7만 달러의 물품 대금 외에 운송비와 통관비 그리고 그 쓰레기를 폐기 처분하는 비용까지 모두 다 합하니 발생한 손실액은 거의 10만 불에 달하는 금액이었고 그나마 업체 선정을 직접 했다는 것에 책임감을 통감한 바이어 측의 배려로 이 금액의 절반이었던 약 5만 달러를 저희 에이전트에서 변상을 해야 했습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나사 한 개도 안 박혀있는 간단한 상품이고 분량을 내려 해도 낼 수 없는 단순 명료한 상품이었고 공장과 생산 순마까지도 방문을 해보고서 속절없이 당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여겨 방심하고 공장 출고 전에 현장을 지켜보고 확인하는 기초적인 행위를 게을리한 저희 에이전트의 나태함으로 바이어와 저희 에이전트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상품이라고 하여도 무역 에이전트로서 해야 할 모든 가정의 업무에 성실했었다면 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막급하였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고 이날의 아픔은 비싼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거래, 잠시도 안도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다는 것을 새삼 배우고 겪은 큰 교훈이었습니다.
알리바바를 통한 거래에서 폭망할 수 있는 실전 사례 7개 중 4번째 사례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국제무역의 차가운 현실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다음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무역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